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할 내용은 한 20분 정도 분량인데 10분은 과거의 이야기고 10분은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1990년대 중반에 처음 컴퓨터를 접했을 때는 그 PC통신에서 BBS, 플라자 이런 게시판을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러다가 90년대 말에 다음 카페가 등장을 하고 2000년대 초반에 아이러브스쿨부터 해서 세이클럽 이런 서비스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프리첼도 그때 등장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서비스, 컨텐츠 서비스, 커머스 서비스가 시장을 한 10년 넘게 웹 기반에서 지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2010년도부터 스마트폰과 모바일이 성장을 하면서 페이스북, 트위터 또 새로운 SNS 서비스, 카카오 스토리, 밴드 이런 서비스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타트업 행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스타트업 서비스가 등장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플랫폼이라는 거죠. 즉 마중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중물. 사실 모든 인터넷 서비스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플랫폼이 일종의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그릇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릇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그릇은 어떻게 변천해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작동을 안 하네요. 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릇에 담기는 컨텐츠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는 오늘 다양한 데모데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실 거고요. 저는 이 그릇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 그릇은 세 가지의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하드웨어와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만질 수 있는 물체죠. 소프트웨어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영혼입니다. 네트워크는 그런 하드웨어를 연결시켜주는 통신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그릇은 1990년대에 시작을 했죠. 제가 다음이라고 하시면 그냥 바로바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네. 1990년대의 그릇은 컴퓨터, 그리고 모뎀, 그리고 도스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그릇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그릇을 우리는 PC통신이라고 부릅니다. 아시다시피 그 PC통신의 그릇 안에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가 성장을 했었고 그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있었죠. 그 당시에 앞서 이야기했던 플라자, BBS, PDS, 공개자료실 이런 서비스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는 웹이 등장을 했죠. 즉 새로운 그릇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2000년대죠. 2000년대 웹의 하드웨어는 지금보다 기존의 90년대보다 훨씬 좋은 멀티미디어 컴퓨터였었죠. 그리고 네트워크도 바뀌었죠. 모뎀이 아니라 두루넷의 케이블 모뎀이나 KT의 ADSL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바뀌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바로 윈도우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도스의 시대가 저물고 이야기의 시대가 저물고 PC통신 에뮬레이터의 시대가 저물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넷스케이프, 모질라 이런 웹브라우저가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그릇이 탄생을 했죠. 그걸 가리켜 우리는 웹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서비스들은 아시는 것처럼 다음과 네이버와 같은 포탈이 지배를 하게 됐죠. 그리고 새로운 그릇이 또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바로 2000년대죠. 다음. 하드웨어는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죠. 네트워크도 바뀌었습니다. 와이파이와 4G LTE와 같은 무선 초고속 인터넷망이 등장을 하죠. 소프트웨어는 윈도우를 사용하지 않고 안드로이드와 iOS를 사용하죠. 더 이상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지 않고 앱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그릇이죠. 이걸 우리는 모바일이라고 부르고 이 모바일 시대에는 또 다른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을 했죠. 웹에서 성장을 하던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서비스보다는 모바일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나온 게 바로 페이스북, 트위터, 더 나아가선 배달의 민족,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밴드, 직방 이런 서비스가 바로 이런 변화 때문에 생긴 것이죠. 다음.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만들어지는 IT 플랫폼 이 그릇은 또 언제 어떻게 바뀔까요? 근데 재밌는 거는 다음. 10년마다 바뀝니다. 항상 이게. 90년대의 PC통신, 2000년대의 웹, 2010년대의 모바일. 다음. 그러면 앞으로 4년이 남았습니다. 2020년대는 어떤 그릇으로 바뀔까요? 하드웨어도 바뀔 것이고요. 네트워크도 바뀔 것이고 소프트웨어도 바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사물 인터넷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그릇이 등장을 할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세 번의 그릇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스타트업이 등장을 했죠. 그렇다면 또 앞으로
2020년대가 등장을 하면, 즉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오게 되면 또 다른 그릇이 등장함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사업 구조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아마 더 성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타트업들에도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조금 더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 인터넷 서비스는 앞서 이야기한 하드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플랫폼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채널과 다양한 형태의 킬러 앱과 또 그걸 기반으로 한 패러다임과 또 소비자 가치 같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1990년대 말씀드렸던 플랫폼이 바로 PC통신이죠. PC통신의 하드웨어는 컴퓨터였었고 소프트웨어는 도스였었고, 더 나아가서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서비스와 PC통신에 어울리는 서비스들이 있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킬러 앱과 또 다양한 형태의 밸류를 추구하는 서비스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입력 장치는 키보드였었거든요. 다음, 2000년대에는 바로 웹으로 바뀝니다. 즉 플랫폼이 PC통신에서 웹으로 바뀌게 되죠. 다음, 2000년대 웹에 주목받던 서비스, 웹의 가치, 또 웹의 패러다임은 또 PC통신과 또 다릅니다. 예를 들면 기술적인 진보도 있었고요. 모든 웹에서 존재하는 모든 서비스들은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이퍼링크로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방형, 오픈형 이런 서비스가 주목을 받게 되고, 당연히 검색을 통해서 만날 수 없는 서비스들은 주목을 못 받았었죠. 그게 웹이 가져다 준 가치거든요. 입력 장치도 바뀌었습니다. 마우스로 바뀌었죠. 예전에는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려서 사용했다면 보다 편리하게 컴퓨터를 사용하게 바뀌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모바일의 시대가 왔죠. 2010년대 모바일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기술 기반도 HTTP가 아니라 SDK로 앱의 형태로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서비스는 메신저, 그리고 SNS 서비스가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죠. 그리고 공유경제라고 하는 게 이 인터넷 모바일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 축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력 장치도 또 바뀌었습니다. 마우스가 아니라 손가락을 이용을 하죠. 이게 지금까지 약 26년 동안 변화해왔던 모습이고요. 앞으로 그러면 2020년에는 어떻게 바뀔까? 다음, 바로 4년 후가 지난 2020년대는 사물 인터넷 시대로 바뀔 것이고, 패러다임의 또 대전환기를 맞이할 겁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의 중요한 기술은 인공지능이 될 것이고요. 그 사물 인터넷은 과거의 그 어떤 기계보다도 더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쌓을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마중물이 될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소비자는 훨씬 더 스마트한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받을 거예요. 그게 지금 2년 전에 아마존에서 나온 에코, 또 최근에 한국에서 출시된 SK텔레콤의 누구, 그리고 지난주에 구글에서 런칭한 구글 홈, 이런 디바이스들이, 즉 스마트 스피커들이죠. 그런 디바이스들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단말기로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다음, 정리를 하면 항상 인터넷은 연결의 가치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2000년대 웹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검색이었었고요. 그 검색은 결국 우리 사람들과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수십억, 수조 원의 페이지를 연결시켜줬죠. 즉 사람과 페이지가 연결됐습니다. 이게 바로 2000년대 웹이 가져다준 연결의 가치거든요. 다음, 그러다 모바일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주소록을 기반으로 해서 카카오톡과 링크드인과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카카오 스토리와 이런 앱들은 사람과 사람을 서로 연결시켜줬죠. 이게 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가치거든요. 다음, 그리고 앞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수많은 사물들이 연결될 겁니다. 단 그 연결은 사람을 중심으로 연결되겠죠. 바로 이렇게 연결이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플랫폼의 가치도 달라졌고, 그 플랫폼을 추구하는 서비스의 밸류도 달라졌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변화된 모습과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제가 압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2016년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서비스와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4년 후가 지나면 그릇이 크게 바뀔 거고요. 그릇이 바뀌게 되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생깁니다. 게임의 법칙도 바뀔 것이고, 그러면 지금과 다른 형태의 싸움이 필요하죠. 웹에서 싸우던 방식과 모바일에서 싸우던 방식이 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물 인터넷 시대에 싸우던 방식도 다르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떤 경쟁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측면에 한 3가지 정도의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본적으로 컴퓨터나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3가지의 구성 요소로 존재합니다. 입력, 출력, 프로세싱. 즉 입력과 출력과 이 프로세싱 3가지가 어떻게 변화되느냐를 잘 지켜보면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될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화면에 보여지는 게 아마존의 에코 디바이스를 소개한 영상입니다.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모든 답을 해줍니다. 한국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SK텔레콤의 누구가 한 1개월 전에 출시가 됐었죠. 저도 이 두 가지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편해요. 뭐가 편하느냐? 직접 컴퓨터를 열 필요도 없고 스마트폰을 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질문만 하면, 요청만 하면 모든 걸 알려줍니다. 새로운 세상이 변하죠. 즉 입력 장치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PC통신에서 키보드로 컴퓨터를 조작시켰고 웹에서는 마우스로 조작을 했고 스마트폰은 손가락으로 조작을 했다면 이제는 음성으로 조작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새로운 입력 장치가 등장을 하게 되면 경쟁의 구도가 달라집니다. 가장 달라지는 게 뭘까요? 구글과 네이버의 위력은 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더 이상 검색어 입력창에 검색어를 쳐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인터페이스, 즉 컴퓨터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서 네이버와 구글과 같은 기존의 시장을 지배하던 기업들의 컨트롤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누가 노리고 있느냐? 한국에서는 SK텔레콤, 통신사가 노리고 있고 미국에서는 커머스 회사, 쇼핑몰인 아마존이 노리고 있다는 거죠. 경쟁의 구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건을 원래는 파는 회사가 아마존이죠. 이제 물건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구글이 하는 것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접점을 만들고 있어요. 네트워크 통신망을 제공하는 회사가 SK텔레콤이죠. 단순히 통신망 네트워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스피커를 통해서 고객 접점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시장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마존은 에코 디바이스만 만든 게 아니라 에코 닷이라고 해서 훨씬 더 저렴한 형태의 디바이스까지 만들었어요. 에코 닷은 방 곳곳에 설치할 수 있고 주방에 설치할 수 있고 거실에 설치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내 자동차에도 USB 케이블로 연결해서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계속 음성으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SK텔레콤은 누구 디바이스를 출시했고 구글도 구글 홈 디바이스를 출시했습니다. 입력 장치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경쟁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의 입장이라고 하면 저런 디바이스가 앞으로 메인 채널이 되면, 즉 고객과의 접점이 되게 되면 검색어 입력창에서 저 스피커로 사람들의 채널이 바뀔 것이고 그러면 과연 우리 서비스는 어떻게 진화해야 될까? 저런 스마트 어시스턴스 서비스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력단도 변화가 생기고 있거든요. 마크 주커버그가 2년 전에 인수한 업체가 바로 오큘러스라고 하는 VR 디바이스 제조업체를 인수했죠. 무려 20억 달러 인수했습니다. 그 업체를 인수한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디벨롭하고 있어요. 그중에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우리가 보던 페이스북을 VR 기계를 끼고 보게 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바로 현실과 가상이 서로 밀결합되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중요한 건 출력 장치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출력 장치는 TV였죠. 대형 40인치 스크린. 두 번째 출력 장치는 컴퓨터 모니터 스크린 19인치였습니다. 세 번째 스크린은 손안의 스크린 4인치 스크린이었죠. 이제 네 번째 스크린 시대가 되면 그냥 안경을 끼면 내가 있는 이 현실 공간이 가상 공간과 서로 연결되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출력 장치, 즉 디스플레이 시장이 변화하게 되면 모든 컨텐츠와 미디어는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기존에 있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뀌는 속에 또한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출력 장치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두 번째로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프로세싱 쪽이죠. 왼쪽에 있는 디바이스가 구글이 인수한 네스트랩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네스트라고 하는 디바이스입니다. 오른쪽이요. 오른쪽에 있는 네스트라고 하는 디바이스는 32억 달러의 구글이 인수했어요. 왼쪽은 핏빗이라고 하는 회사가 인수한 위딩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만든 오라라는 디바이스예요. 네스트는 집안의 보일러와 에어컨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장치이고 왼쪽에 있는 오라라는 디바이스는 숙면 유도 장치입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장치죠. 두 장치의 공통점은 다 인터넷에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저장이 되죠. 내가 언제 몇 시에 잠을 어떤 방식으로 잘 잤는지 못 잤는지, 코는 얼마나 골았는지, 집안의 온도는 현재 몇 도로 세팅했는지, 집에 지금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저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축적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축적됨으로 인해서 사람이 얻게 되는 혜택은 바로 자동화된 서비스입니다. 구글 네스트와 오라가 서로 연결되어서 사람이, 즉 제가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집안의 온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자동으로 조작되거든요. 즉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물 인터넷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화라는 거죠. 자동화. 근데 자동화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왜? 기술이 똑똑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제가 현재 어떤 상태고 어떤 컨텍스트를 원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알아서 집안의 온도를 설정해주고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유도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계 자체가 똑똑해야 됩니다. 기계가 똑똑하려면 필요한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이고요. 인공지능이 정상적으로 똑똑해지려고 하면 마중물이 필요하죠. 그 마중물이 바로 결국 데이터입니다. 알파고가 바둑에서 그렇게 이세돌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기보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기보 데이터가. 마찬가지로 사물 인터넷 시대의 자동화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 위해선 사물을 통해서 쌓는, 축적되는, 만들어지는 수많은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마중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로세싱 쪽의 변화는 결국 기존에 있던 컴퓨터나 스마트폰처럼 로컬 디바이스에서 뭔가 프로세싱이 처리되는 게 아니라 서버 쪽에서 프로세싱이 처리되는데 그 프로세싱의 핵심은 개인 맞춤형 자동화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런 세 가지의 입력, 출력, 프로세싱의 변화 속에서 세상은 앞으로 크게 바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IT 플랫폼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요. 하드웨어와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 그런데 점차 시간의 흐름 속에서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하드웨어가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있고 그게 바로 사물 인터넷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물 인터넷은 수많은 데이터를 양산시킬 거라는 거죠. 과거 우리 스마트폰 컴퓨터가 만들어낸 데이터보다 10배 아니 100배 많이. 그리고 그런 데이터는 결국 인공지능의 마중물이 될 것이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욱더 자동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텐데 그때 메인 디바이스로 입력과 출력단의 변화가 바로 스마트 어시스턴트, 스피커와 더 나아가선 VR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변화 전체가 바로 사물 인터넷에 의해서 3차 더 나아가서 3차 산업의 연장선인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안에 수많은 기회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스타트업의 운명이 앞으로 또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거 26년 동안의 IT 기술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릇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4년 후가 되면 2020년대가 되면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 등장하게 될 텐데 그 시대가 되면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밝혔습니다. 모쪼록 오늘 스타트업 행사 데모데이 즐겁게 지내시고 또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와 또 인사이트를 얻기를 바라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